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라라입니다. 어땜은 어휘로 때려잡는 미국 문화고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첫 번째 어땜은 시리즈를 찍었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이 미국 문화를 통해서 특정 어휘를 좀 전달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오늘 우리가 좀 같이 볼 어휘가 occupy라고 하는 어휘예요. 근데 이 어휘가 좀 특이한 게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변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미국 문화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occupy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점령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을 거예요. 점령하다. 뭔가 역사책에서 볼 만한 그런 의미의 어휘인데 실제로 우리가 occupy라고 하는 그 단어가 현대사회에서 점령하다라는 의미로 얼마나 자주 쓰일까라고 했을 때 사실 점령하다의 의미는 너무 거창하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어떤 점령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일 일은 별로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어휘를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도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의미를 낼지를 좀 볼 건데 우선은 이 단어의 어떤 느낌을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2011년도였어요. 2011년도에 미국의 실질 실업률이 정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던 실질 실업률이 한 16% 정도 됐다고 해요. 그 16%면요. 그게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인구 비율이 미국 인구의 한 16%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실업률을 겪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미국인들이 들고 나왔던 운동 구호가 이거였어요. Occupy Wall Street. 우리 월스트리트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 그죠?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를 occupy 해라 라는 구호였는데 요거를 우리말로 직역해서 우리말에서도 월가를 점령하라 라는 운동 멘트, 그 구호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occupy, 그때는 점령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법하죠. 그죠? 운동 구호로 쓰였고 그래서 그때는 점령하다가 괜찮아. 근데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점령하다라고 쓰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 이 사건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기 전에 이 월가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99%하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때 한창 미국에서 그런 대형 파이낸셜 펌들이 다 붕괴를 하고 걔네들이 파업을 하고 그러면서 파업이 아니라 파산을 하고 그러면서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그 회사들을 다시 살려내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 안에서 1%의 인구 정말 극소수 세계 1%의 인구가 전 세계 부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팩트 안에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그 피와 땀으로 그렇게 거쳐진 세금으로 그런 회사들을 다시 살려내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비리가 너무 많다. 우리 이제 직장도 다 잃고 실업률이 너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월가를 점령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때는 점령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무방하고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거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점령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 점령하다라는 단어를 실제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은 우리가 요즘에 보는 그런 어떤 글 이런 데 안에서 본다면 그때 의미는 정말 그냥 간단하고 심플한 의미예요.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가득 차 있는 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 이미지, 그걸 떠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예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The questions have continued to occupy her mind. 자, 여기서는 이 question, 질문들이 occupy 했습니다. 그녀의 뭐를? 생각을, 마음을 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 시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생각이라는 거는 공간이죠. 머릿속의 공간, 그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질문들을 계속 떠올린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The table seemed to occupy most of the room. 여기서 이 테이블이 방을 점령했다
가 아니라 여기서의 occupy는 가득 차 있는 건데 이 방이라는 공간 안에. 그러니까 테이블이 너무 크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시공간이 가득 차 있는 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사람이 그 시공간을 가득 차고 있을 때 그때는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의역해도 괜찮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occupied라고 하는 요 이렇게 생긴 거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좀 익숙할 수 있는데 아마 해외에 나갔던 친구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미국의 화장실에 보면 occupi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사용 중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말로 했을 때 그 빨간색의 사용 중이라고 하는 그 의미이고 그거 말고 옆에 또 보면 vacant, 비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 그 안을 가득 차고 있다. 그래서 사용이라는 의미로 의역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또 있어요. Much of our time, 우리의 시간이 is occupied.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용이 된 거죠. By answering questions from the students.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는, 그렇죠? 질문에 답하는 시간으로 사용을 했다. 자, 여기서는 뭐 가득 차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느낌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 질문과 답하는 걸로 가득 찬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다음 두 번째는 They own another house. 그들은 또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인데? That they occupy. 그들이 점령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의 occupy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그들이 거주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인 거야. 그 집을 또 다른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only 6 months out of the year. 그러니까 한 6개월. 그렇죠? 6개월만 사는 1년에 6개월 정도만 사는 그런 집이 있다는 건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표지판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본 친구들은 owner occupied, owner occupied 또는 owner occupancy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의미적으로 따지면은 거주자인데 그 거주자가 그 집의 실소유주인. 그래서 내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거기서 살고 있다라고 할 때 owner occupied house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occupy가 실생활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결국에 맥락은 같죠. 그죠? 맥락은 어떤 공간, 시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거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occupy라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로 파생이 돼서도 쓰이는 단어들이 있는데 occupation, occupancy, preoccupy 요 단어들 여러분들 독해할 때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단어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의미가 되게 의아했을 거야. occupy는 점령하던데 왜 occupation은 직업이지? 그렇죠. 연결이 안 되지. 근데 여기서의 이 occup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occupy가 앞에서 시공간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차지예요. 공간. 그래서 occup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네가 일을 하는 그 분야, 그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occupation과 job 다른 거죠. job은 직업이야. job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job이라고 했을 때 너가 돈을 버는 것도 job이지만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내가 house chor로 아침마다 설거지를 하는 것도 나의 job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job과 occupation은 완전히 다른 단어죠. 여기서 occupation은 네가 일하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occupy라는 게 아까 머릿속에 있을 때 가득 차 있는 거,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했었는데 preoccupy라는 것도 그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앞에 pre가 붙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pre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occupy 해야 되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건데 어떤 생각에서 preoccupy 된 거는 내가 원래 해야 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데 정신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 거기로 가득 차 있는 거거든. 그래서 빼앗겼죠. occupy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preoccupy라는 의미는 occupy랑 비슷하기는 해요. 그죠? 비슷하기는 한데 가득 차 있는 거긴 한데 뉘앙스가 내가 원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삼겹살 먹는 생각에 가득 차 있어? 그럼 preoccupy 된 거예요. 자, 그런 식의 의미. 그 다음에 occupancy 그리고 us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둘 다 사용.
우리 앞에서 사람이 occupy 했을 때는 뭔가 사용하다라는 의미로 의역될 수 있다고 했는데 occupancy도 사용은 사용인데 use와 뭐가 다르냐면 얘는 그냥 아무거나 다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얘는 공간이에요. 공간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텔 룸이 어떤 occupancy냐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일 수 있고 뭐 아까 얘기했던 거주하는 거 owner occupancy라고 했을 때 거기에 사용하는 건 그 공간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간을 베이스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occupy에 대해서 좀 했는데 자, 마지막에 우리 앞에서 했던 그 occupy Wall Street라고 하는 그 구호가 있었던 2011년도의 미국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서 그 당시에 occupy together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한테도 동참하라 해서 여러 나라들이 막 그런 걸 동참을 했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사건이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Occupy MBA. MBA를 점령하라. 이거는 MBA를 점령하라라는 그런 구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응원 멘트 뭐 이런 걸로 만들어졌던 건데 이게 사실은 이 사건을 베이스로 둔 패러디. 풍자하는 그런 멘트들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Occupy the Classroom, 뭐 교실을 점령하라. 이것도 타임즈 같은데 기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를 풍자하는 식의 이 사건을 풍자하는 occupy의 쓰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 표현이 이때 사건을 기반으로 풍자해서 쓰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이게 그때 사건을 풍자해서 쓰는 표현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occupy yourself 라고 하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의 occupy라는 의미는 idiom, 수거예요. 그래서 네 자신을 occupy 해라 라는 거는 C 공간이죠. 그래서 C 공간을 occupy 당하는 거 뭐겠어요? 네 자신이 열심히 진짜 바쁘게 그 C 공간 안에서 살게끔 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 멘트 기억해 두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에 또 어때 문으로 또 뵙겠습니다.